안녕하세요, 편입수험생 여러분. 김영편입학원 김한상 원장입니다. 현재 편입수험생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 편입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속보로 나왔죠. 2021학년도 편입학 전형 변경 이래서 큰 이슈가 지금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행 경기대학교가 편입학 전형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발표를 했고요.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동일 같은 날 동국대학교도 편입 전형을 우리는 토익으로 보고 있었는데 필답고사로 바꾸겠다라고 기본 계획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포함한 수도권 9개 대학이 공인영어 전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7개 대학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소된 걸 수치상으로 본다면 인원으로는 400명이고요. 전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2.6%가 공인영어 전형에서 필답고사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편입에서 400명이면 동국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 밑에 있는 대학을 갔었는데 밑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동국대로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 연쇄적으로 피라미드 같이 쭉 학생들이 한 단계 대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동국대 전형을 한번 세세히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동국대학교 편입 전형 8년 만에 필답고사로 부활했다는 거.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날짜를 히스토리를 잡아놨는데 이유가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2013년도 이전에는 필답고사로 계속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는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고 어땠느냐를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전에는 지금 현행같이 시험이 70%였고 전적대 성적이 30%였습니다. 근데 8년 동안 공인영어 성적과 면접과 그 비율까지 바뀌어가면서 2014년, 2017년도까지 공인영어 전형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필기 전형으로 시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필답고사 처음에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여러분들 시험 봤던 성적이 70%고 그 다음에 전적대학교 성적이 30% 반영을 합니다. 전적대 성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은 이제 아예 반영이 없고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도 폐지된 상황입니다. 인문계열하고 영화영상학과는 영어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40, 수학 60인데 자연계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수학이 60%라는 건 영어보단 수학 비중이 훨씬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국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수 비율 중에서 수학 비율을 조금 더 높이셔서 공부를 하셔야 합격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갖춰야 할 지원 자격은 일반 편입은 2학년 수료입니다. 수료는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학교의 4년제 대학일 경우에 2학년 수료 학점만 어느 정도까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학년 원하는 학점, 마치는 수료 학점만 따놓으시면 동국대학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가 동국대학교에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2021학년도 편입 시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필답고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필답고사가 어떻게 시험 봤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국대는 8년 전에도 요즘 유형과 가장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해 논리가 70% 출제됐고 문법이 20%, 그리고 어휘가 10% 출제되는 독해 논리형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계열별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건 문법이 인문계열은 8개, 자연계열이 4문항,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 어휘가 4문항, 자연계열이 2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주로 독해와 논리 완성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독해와 논리를 하기 위해선 어휘 문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독해와 논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유형으로 본다라는 거는 독해를 하기 위해선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과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너희가 영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해서 독해 논리 유형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미적분학이 25%, 그리고 선형대학대 수학이 25%, 다변수 미적분 25%, 공학수학 25%. 그래서 그냥 골고루 출제되는 유형이 동국대 수학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전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본다면, 자, 동국대 편입 이렇게 준비하자. 첫 번째, 영어는 편입 시험의 정석이다. 독해와 논리가 주를 이루고 어휘와 문법이 약간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영어 50문항 80분. 시간이 바뀐 거죠, 시간이. 시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의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입 수학은 말 그대로 종합형이다. 모든 문제가 골고루 나온다. 대학별로 어떤 학교는 선형대 수학이 좀 더 나오고 다변 수학이 더 나오거나 공업 수학이 강한 학교도 있지만 예전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골고루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영어 20문항, 수학 20문항에 영어보다는 인문계열보다는 10분을 더 줘서 90분 동안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적대학교 성적은 반영 비율이 낮다. 동국대학교가 공인영어 전형에서 왜 갑자기 필답고사로 바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공인영어 전형이 확실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영어 고득점자들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면접 전형으로 그 짧은 시간 그 학생의 우수성을 보고 선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이번에 필답고사를 바꿨는데 전적대학교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적대 반영 비율은 아주 낮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가장 큰 입시의 이슈는 코로나19입니다. 아무리 필답고사로 바뀌고 중상위권 대학교인 상위권 대학교인 동국대학교가 전형을 바뀌었어도 공부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첫째, 영어는 시험의 정석이고 수학은 종합형 다 공부해야 됩니다. 전적대 성적 반영 비율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 조금 더 길게 하시면 올해는 2020학년도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상위권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 예전 합격자들이 성적과 퍼센트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쉽게 커트라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건 몇 점 이 커트는 그때 당시에도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김영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의 100분위 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 편입 영어 합격점은 80%대, 학사 편입은 75%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점, 점수로 최저점은 일반 편입은 50%, 중간 정도 하는 학생도 합격을 했었고 학사 편입은 17.4%, 아주 하위권인 학생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입니다. 일반 편입은 평균점이 중간,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은 조금 더 위죠. 62%. 최저점은 둘 다 2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해한 게 학사 편입,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사 편입이 점수가 더 높을까요? 보통 이런 애는 어떤 애냐 하면요. 재수생들이 훨씬 많은 애입니다. 재수생들이 강세이었던 해기도 하고요. 올 해도 선생님 그러면 학사 편입이 이렇게 강세일까요? 예,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겠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 합격자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이 파란색 성적은 일반 편입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 학사 편입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구분별로 최고점, 점수가 제일 높았던 학생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 전 화면의 평균점은 중간 또는 중간 조금만 넘어도 합격하는 학생이 보였지만 이 화면에는 합격한 아이들의 최고점이 점수가 이렇다라는 건 동국대보다 약간 성적, 합격점, 입결이 훨씬 높은 학교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약간 실수를 하면 가는 학교가 동국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위권대 없고 동국대만 뽑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동국대 영화영상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원내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합격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04년서부터 편입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1학년도까지 올해가 가장 어려운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분명히 커트라인이 최소 5점에서 전년 대비해서 10점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공부의 연속성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학원을 안 다니거나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뭐 유튜브에 즐거운 것들을 찾아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을 하시고 다시 학업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시는 정말 엉덩이 싸움이고요. 그 유혹에서 누가 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교의 색깔이 다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꾹 참고 올 한 해만 이 고통을 겪으시면 여러분들 분명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